젠슨왕 딸이 두산 로보틱스 직접 방문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에도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아이작 심과 그루트를 심겠다고 했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로봇의 강자입니다. 젠슨왕 요번에 온 키워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요. 자동차주, 로봇주 최근 주가 흐름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로봇하고 자동차 분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가 훨씬 더 좋죠. 왜냐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기아까지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주 평균 보시면요,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다 빠졌어요. 지금 로보티즈가 42%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8% 빠졌죠. 고점 대비. 이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에요. M이 빠졌는데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근데 오늘 로보티즈 20% 넘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두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요 로보스타예요. 로보스타. 여기 LG가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로봇 관련주 중에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로보스타가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클로봇, 하이젠, R&M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클로봇하고 하이젠, R&M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건데 클로봇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이젠, R&M은 로보티즈, 그 다음에 SPG 같은 똑같은 그죠? 감속기,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좀 과도하게 많이 빠져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감속기 관련된 회사 SBB테크가 엄청나게 올랐죠. 제일 로봇주 중에 많이 올랐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주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고점에서 24% 빠져서 어제 기준으로 보고요, 오늘 다시 5%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가 한 30% 올랐고요, 모비스 56% 올랐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114% 올랐어요. 부품단에는 보면 HL 만도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DN 오토모티브가 여기가 부품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는데 69% 올랐고, SL 그 자동차 헤드램프 쪽이죠. 55%, 한온 시스템이 44%. 그래서 자동차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가 하드캐리 하면서 평균 28% 상승했고 최고점에서 37% 빠졌는데, 중요한 거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나 기아나 현대글로비스 모두 평균 최고점에서 하락률은 20% 중후반대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 번씩 급등 나오면 거의 최고점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피지컬 AI가 결국은 유럽 최대 산업 전시회 지난주에 있었죠. 하노버 메스의 2016에서 핵심은 공장 로봇 엄청나게 투입될 거고, 로봇을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로 할 거고, 보안 규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안 규제, 거기에 데이터법까지 강력하게 요구하면 로봇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산업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핵심 필수 조건이다. 당장 자동차 회사가 가장 이 피지컬 AI와 자동화 솔루션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가 될 건데, 벤츠 팩토리 56 여기에 400대의 자율 이동 로봇 AGV라고 하는 게 알아서 부품을 나르고요. 벤츠 팩토리 56 자체가 MO360이라는 소위 말하는 자체 생태계 솔루션을 통해서 공장 전체를 시스템 통제화해서 자동화 솔루션으로 거의 사람 개입조차도 없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금속 가공 현장에 AI를 적용해서 불량품 패턴을 스스로 걸러내고 레이저 커팅 공정을 최적화하는 투룸프라는 공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로봇 세상을 구글이 옛날에 구글의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쫙 깔아놓고 구글도 스마트폰을 팔려고 했죠. 넥서스라는. 그것처럼 똑같이 엔비디아가 너네 로봇 마음대로 개발해, 우리 플랫폼 안에서 로봇 세상을 안드로이드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입장벽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로봇을 제조하는데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렸는데,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이게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2시간 만에 10년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로봇 개발자라면 손쉽게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이라는 플랫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AI 칩 제슨 토르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는 AI 칩과 AI 소프트웨어를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 이제 곧 상장하죠. 자, 유니트리 얼마 밸류 받는지, 시가총액 얼마인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SPG 이런 데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중국의 유니트리랑 협업을 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의 로봇 뇌,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 엔비디아의 로봇 가상 시뮬레이션을 유니트리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표준을 써서 엔비디아 로봇 생태계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대차가 동참하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죠. 산업용 로봇 하면 우리나라는 두산 로보틱스가 1등이죠.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표준화돼 있어서 휴머노이드 갈 때 완전히 소외됐는데, 야 우리도 휴머노이드 할 거야. 거기다 또 젠슨왕 딸이 두산 로보틱스 직접 방문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에도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과 엔비디아의 그루트를 심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할 거야. 일본의 화나, 야스카와 전기 모두 기존 산업용 로봇 강자인데 우리 엔비디아의 AI 시뮬레이션 그루트 아이작 심 도입할 거야. 산업용 로봇도 단순히 일만 하는 단순 반복 작업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가까운 똑똑한 노동자 역할로 산업용 로봇이 일단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 휴머노이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업용 로봇 역시도 지금 부각받는 시대로 오고 있어요. 유니트리가 3분기에 상장을 가셔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유니트리를 하드웨어 표준처럼 썼지만 엔비디아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 로보티즈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과 로봇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해요. 왜? 시장을 주도하는 로봇의 생태계로 엔비디아가 이미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엄청나게 잡고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년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양산되죠. 중국은요 분기에 1분기에 5,000대 이상을 양산하는 로봇 회사가 이제 생겼죠. 에지봇이라고 하는 연간 2만 대입니다. 가장 물량 자체로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말고 물류회사, 제조회사, 심지어 헬스케어 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서비스. 뭐 당장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로봇이 지금 에스프레소를 타주고 치킨을 튀기고 하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야스카나 화낙이나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트윈 개발을 혁신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과 로봇의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 치명적인 리스크, 사람이 범하는 오류나 사람의 실수나 이런 거를 제로화한 거. 로봇의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되고 있죠. 쿠팡이에요. 유니트리 검색해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로보티즈 영상 올렸는데 쿠팡이 유니트리 로봇 6천만 원대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파는 일렉트로닉스에 3천만 원 후반대 로봇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로봇의 제조 원가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인건비보다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곡점이 지났어요. 6월달부터 8월달에 대거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동영상이 막 유튜브에 막 떠돌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찍 투자한 소프트뱅크가 이거 풋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고요. 그걸 현대차 그룹이 콜옵션으로 행사할지. 그 다음에 8월 달에 알맥이라고 하는 미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대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로봇 훈련소를 가동해서 로봇을 사람처럼 똑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된 기업 직접 투자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LG전자 로보티즈의 지분 투자 썰도 있었는데 뭐 그건 이제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직접 투자하고 있죠. 테슬라만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뭐 액추에이터 이런 것까지 다 자체 밸류체인을 하니까 거기 빼고는 나머지는 로봇을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하거나 로봇 관련된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로봇 관련된 기업을 키우는데 대부분은 다 이거잖아요.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이 없으니까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엔비디아 플랫폼 쓰고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칩 쓰면서 만드는 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현대차. 그래서 로봇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부각된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원래 초기에는 휴머노이드 생산 로봇을 3만 대를 목표로 세웠는데 최근에 현대차 그룹 말고 외부 수요, 물류나 군용이나 제조 서비스 이쪽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면서 1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10만 대 이상. 3만이 아니라 10만 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경쟁자가 피규어 AI인데요. 피규어 AI가 4개월 전만 해도 59조의 밸류를 받았어요. 비상장입니다. 피규어 AI 어디에 투입돼 있죠? BMW 제조 공장에 투입돼 있어요. 피규어 AI가 이제 하반기 가면요 59조가 아니라요. 피규어 AI 아마 상장되겠죠. 얘네 기업 가치가 100조입니다. 100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조.
그래서 젠슨 왕이 한국의 로봇 산업은 미래의 AI, 피지컬 AI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젠슨 왕이 LG도 만나고 네이버도 만나고 다 그거의 공통 관심사는 결국은 피지컬 AI다. 이 LLM, 거대 언어 모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현장에 나와서 생산 현장에서 AI를 적용하자. 피지컬 AI 그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래서 젠슨 왕이 네이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네이버가 로봇의 강자입니다. 네이버도 로봇주로 사실 엮여야 정상입니다. 젠슨 왕이 한국 로봇 산업이 미래의 피지컬 AI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젠슨 왕 요번에 온 키워드는 저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젠슨 왕도 자기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솔루션을 판매할 고객이 LG도 팔 수 있고 현대차도 팔 수 있고 네이버도 팔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두산도 팔 수 있고 현대차 그러면 이미 아이작을 쓰고 있고요. 그루트를 쓰고 있고요.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아이작 그루트 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모두 우리 휴머노이드 엔비디아 너네 플랫폼 너네 제슨 토르 칩 써서 만들게 밝힌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놀게 되고 엔비디아 솔루션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엔비디아의 칩과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쓴다는 얘기는 검증된 레퍼런스, 검증된 엔비디아 생태계라고 보고 LG전자나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글로벌 신뢰도나 인지도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을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양산 제품에 대한 어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발표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들떠도 보지 않네. 시가총액은 큰데 삼성전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는 거 빼고는 보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근데 결국은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전에 현대차 그룹은 계속 빵빵 터트릴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구체적으로 올라가야지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이 소위 말하는 순환 출자 고리 부정적인 겁니다. 이거 끊을 건데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미국 내 로봇 육성 정책이 하반기에 가시화되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매출 비중 사이즈가 가장 큰 국내 로봇 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재평가되는 시기도 올 거다. 근데 미국 로봇 육성 정책 구체화되는 것까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만 유독 좋았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AI 팩토리 얘기가 나옵니다. AI 프레임 워크 그 기본 토대로 로봇 뇌는 제슨 토르, 로봇 눈은 거기에 LG 이노텍의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봇의 손에는 역시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이거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어서 피지컬 데이터, 물리 데이터를 구축하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연구센터 만들겠다 그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와 아이작 랩과 그루트를 다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나 이 피지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양성화해서 로봇을 학습시키냐가 핵심이고요. 데이터 팩토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로봇 양산 단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거다. 거기에 플러스 현대차 그룹이 부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양산을 하고 물류나 시스템 통제나 통합 관제 시스템을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해서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다 토탈 가능한 현대차 그룹과 방금 말씀드렸던 LG전자가 결국은 휴머노이드 양산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릴 거다. 휴머노이드 양산 단가에서 경쟁에서 현대차 그룹과 LG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거고요. 전통 제조업 현장 자동차와 배터리와 물류에서 즉각적으로 이미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클 정중앙에서 글로벌 레퍼런스 신뢰성을 입증한 기업만이 앞으로 계속 부각받을 거고요. 최근에 중요한 거 AI 융합 디지털 트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공장 전체를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국내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와 지금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썼어요. 그걸 똑같이 로봇 제어 솔루션 SK텔레콤이 코스모스와 아이작 그루트를 활용해서 로봇 훈련 시뮬레이션에 적용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현대 오토에버가 이 똑같은 시스템을 현대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로봇 역시도 당연히 사이버 보안과 거버넌스 이슈가 있죠. 트럼프가 중국 방중하고 나서 오자마자 중국과 관련된 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기념품부터 포함해가지고. 당장 우리만 해도 중국 청소기 로봇이 눈 시퍼렇게 뜨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너무 불안해요. 사실 솔직히 중국. 중국을 조심하고
겁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뭐 나쁘게 얘기하면 또 막 엄청 달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무슨 지금 우리 배터리 사업도 잘 나가다가 중국 때문에 다 박살났죠. 예전에 태양광 화학 다 박살났죠. 그래서 로봇도 보안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큰 이제 테슬라만 해도 일부 중국 거 부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꾸는 거 시작됐고 우리나라 걸로 많이 대체하려고 하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지금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네 만에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문제, 거버넌스 문제, 사이버 보안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은 사실 뭐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정부가 돈으로 밀고 정책으로 밀어가지고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 외에 나머지 지역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로봇을 쓸까? 청소기 로봇만 해도 뭐 데이터 얘기 막 나오죠. 해킹 나오고 너무 불안하다.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이 배터리하고 AI 관련된 칩에서 철저하게 중국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이 로봇도 똑같은 테크트리를 밟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 3주 뒤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 거지만 그때까지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포모도 느끼지 마시고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절대 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시면 오래오래 투자하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시고 그게 결국은 선순환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주식 올라가니까 완전 죽어있던 국내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유통업체들, 백화점 업체들 막 좋잖아요. 그런 어떤 부의 웰스 이펙트, 자산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건데 그 밑바탕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배터리, 바이오, 조선, 방산, 전력기기까지 엔터까지 고르게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AI 금융 비서 두셨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시황도 체크해드리고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뭐 차트, 펀더멘탈,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다 해드리고요. 매주 주 1회 또는 2회 영상 올려드리는데 당연히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는 타 유튜브도 안 나가죠. 제 거 더 집중해야 되니까. 주간 트렌드, 월말 복귀 특강 이게 거기에 핵심 투자 노하우가 다 들어있으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 혼자 투자하기에는 시간, 비용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통해 같이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덜 외로우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 변동성 큰데 덜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톡방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 통해서 그 구독자분들끼리 끈끈하게 네트워크 쌓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서로 친목도 다지시고 거기서 또 제가 계속 팁도 드리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지금 3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건데요.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가입과 관심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 가입하시면 그 투자하신 거에 1000배, 만배, 10만배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 27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아니면 대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만날 거니까 대전, 대구 혹시 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대전, 대구에서 직접 오프라인 강연에도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계시거나 대구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하신다고 하시면요. 제 그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대전 또는 대구 강연에 참석하시겠다고.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석 관련된 의사를 제가 여기 이메일 주소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강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갈 거고요. 전라도도 갈 거고 다양한 지역으로 전국 투어 하는 게 목표니까 전국 투어 강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달 또는 한 3주 뒤에 또 다른 섹터 열심히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고 시장에 너무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버티시면 다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